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장은상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희가 장은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누구냐? 우리 김동현 기자님. 김동현 기자님이 또 파리 패럴림픽도 가셔가지고 취재를 가셔가지고 예. 또 워낙 바쁘시고 또 패럴림픽이라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하게 꼭 챙겨야 되는 행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또 워낙 열심히 잘 취재하는 분이니까 잘하고 오실 거라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장은상 기자님과 함께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또 채팅방에 지금 저희 아시겠지만 오프닝이랑 이제 사이 이제 소통 시간 때 여러분들께서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 또 소화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럴 때 딱 많이 질문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편집 PD님 어제 등려하셨다고 또 브런치 가족 여러분들 다들 추적하게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하시는데 지금 전날 등려를 하셨는데 지금 일이 손에 잡히겠냐 이거예요. 이 브런치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요거 하나가 한 생명의 탄생보다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40분 만에 더 끝내고 빨리 퇴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버리죠. 그래요. 분유값 벌어야지. 분유값 버는 건 맞는데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오늘 40분 만에 딱 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원전 아이편님 만원 응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화가 5위와의 한 경기 차로 또 이제 승차를 좁혔습니다. 지난주에 장은상 기자님 덕분에 NC에게 1승 가져갔었는데 요번에도 또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또 반꿀 제대로 지난주에는 또 반꿀 티셔츠도 입고 했는데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긋났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제가 자신감 있게 그때 또 변화구를 한번 구사하고 갔는데 그냥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그래도 느낌이 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이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경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주에서 맞아. 네. 페라자 선수가 끝내기 홈런 쳐가지고 제가 그 타구를 본 순간 중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중계 봤을 때 그 그림만 봐도 이건 넘어갔다. 그치. 맞는 순간 바로 브런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도 모르게 이제 그 브런치 영상 댓글을 봤어. 네. 그리고 게시물을 또 올리셨다고 네. 그날 그래서 봤었는데 제 얘기가 있길래 이거는 또 제가 또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그쵸. 구간 참시 한번 가자. 그리고 장은상 기자님이 그때 이제 예측하셨을 때 10연패까지 찍었으면 이거 그렇습니다. 11연패 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11연패까지 갔고 뭐 결국에는 이제 연패가 더 길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서 끊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요번 주 오늘은 또 장은상 기자님 어느 팀을 찍어주실지 굉장히 또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은상 기자님은 항상 진지하게 찍는다는 거 분석과 여러 가지를 또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찍으신다는 거 항상 미리 준비해 온다. 미리 준비해 온다. 여기 와서 안 봤어요. 맨날 미리 준비해 오신다는 거. 네. 그리고 위에 고에스테님께서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산 팬들 많이 빡쳤을 텐데 김태룡 단장은 오재원으로 인해 빠진 공백을 전혀 안 메꾸고 있네요. 이승엽도 문제지만 철밥통 김태룡이 더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김태룡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팀 성적에 따라서 평가가 정말 널뛰기 하시는 그렇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감시를 하시는데 잘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장기 집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장기 근속을 하실 수 없는 게 대한민국 프로야구단의 단장이라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단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외줄 타기보다도 더 가는 줄을 타는 자리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태룡 단장이 단장을 벌써 한 지가 엄청 오래됐을 거예요. 거의 한 2자릿수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최근에 또 승진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능력은 뭐 안에서 죄송합니다. 인정받는 이제 단장인데 네. 최근에 두산이 좀 아리까리한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역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근데 오전 사건 그 선수들 공백을 또 다 메우려면 선수 뎁스를 더 채워야 할 것 같긴 하다. 돌비스님 짚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진짜 뭐 천재지변급 재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예상하고 이럴 걸 예상하고 뎁스를 더 채워놨어야지. 이런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여러 네. 우리가 지금에서야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만 그 전으로 시점을 돌리면 그 상황에서는 구단은 법리적인 시각을 무조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전력 공백을 미리 메운다? 아,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뭐 진심 똥 부렸다 유니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두산 베어스도 지금 최근에도 성적이 더 좋지 못하고 이승엽 감독의 이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초보 감독일 때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두산도 참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겪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아즈 선수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바꾸길 잘한 것 같다. 벌써 홈런 3개입니다. 박병호도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역시 이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를 정말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트 돌리는 거 봐도 와 호쾌하고 배트 스피드 빠르고 맞는 순간 그냥 또 그리고 팬 서비스 쇼맨십 이런 거 딱 여기 한국이잖아. 그렇습니다. 타고 지켜봐도 되잖아. 오 진짜 짜릿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땐 방송사들이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타구를 치고 나서 그 약간의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내가 쳤다. 약간 이러면서 잠깐 이렇게 마가 뜨게 만드는 약간 그게 있는데 그쵸.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최근에 타구를 보면 이게 리플레이인가 싶을 정도로 일정하게 날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 우중간 이제 그쪽 방향으로 라팍에서는 게다가 또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네. 본인도 좀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갤럭시 폴드 달라는 맞아요. 다 주라 그러더만. 그렇죠. 근데 외국 선수들이 보통 갤럭시를 그 정도로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 네. 어쨌든 지금은 삼성 소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써야 되고. 딱 써가지고 딱 뭔가 액션은 크지 않은데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세리머니 비슷한 것들. 이게 결국에는 팀 분위기 아니면은 또 이제 사기 이런 것들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계 방송사들도 딱 쳤을 때 타구 안 따라가고 선수를 딱 찍고 있는 게 역시 맛있죠. 맛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KBO 리그가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부산 MBC 박정태 위원이 디아즈의 타격 그렇게 극찬을 했답니다. 상대편 선수인데도 얼마나 타격이 좋았으면 극찬을 했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시니컬 또치님 말씀처럼 외국인 타자는 뭐 한 달은 좀 봐야 된다. 혹은 이제 2주만 지나도 감이 오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제 이 삼성은 급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타자가 그리고 이제 타선 보호에 좀 급했던 상황에 참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주 최고의 행복한 시나리오죠. 지금 삼성 입장에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디아즈 선수로 잘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쯤에서 좀 떠오르는 건 뭐냐? 좀 제러드 선수가 좀 떠오르는데 제러드 형 선수가 처음 왔을 때 그 광주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30대 몇으로 두산이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그때 엄청났거든요. 저는 그때 퍼포먼스와 그 임팩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디아즈 선수가 보여주는 게. 근데 제러드 선수가 분석당하고 어느 정도 리그에서 돌았을 때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디아즈 선수가 그게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삼성 가을 야구도 해야 되는 팀이에요. 그렇죠. 이게 약점이라는 게 사실은 약점이 없는 타자라면 KBO 리그에 왔을 리는 없겠죠. 분명히 이제 디아즈 선수도 약점이 있을 거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끝나고 공략을 당하면 타격 컨디션이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에서 앤더슨 선수가 KBO 리그에서 역대급 삼진머신의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25일 KT전에서 개인 최다 12개 탈삼진을 잡아냈고 상대 선발 타자 전원 탈삼진이라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뭐 시즌 탈삼진 1위는 후라도 선수의 152K인데 앤더슨 선수는 88.1이닝만 먹고서 130K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네. 지금 규정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13.3개 시즌 9이닝당 탈삼진이 13.3개 육박하니까 정말 앤더슨 선수도 SSG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웃을 일이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SSG 팬 여러분들도. 선발진이 전체적으로 뭐 김광현 선수가 최근에 잠깐 반등을 했지만 그 전에 봤을 땐 토종 선발진이 많이 부진했고 그렇죠. 게다가 엘리아스 선수도 7이닝 무실점 하기 전까지는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앤더슨 선수는 꾸준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9연승?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역할을 했었으니까 근데 게다가 9위를 앞세운 삼진 능력 닥터 K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경기를 제가 봤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 페이스가 진짜. 그래서 뭐 기록 찾아보고 있었어요.
한 경기 그 최다 탈삼진 뭐 이런 거 네, 네. 있잖아요. 근데 선동열 감독의 뭐 18개니까 네. 그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한다는 게 엄청나니까 좀 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앤더슨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신나는 병아리니 우려하던 게 또 터졌습니다. 최지훈 부상으로 결국 1군 말소됐는데 최지훈을 대신할 만한 백업이 없습니다. 정말 우울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뎁스 문제, 사실 뭐 10개 구단 중에서 뎁스 문제 없는 구단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순위 경쟁 정말 중요한 시점에 주축 선수들의 또 이탈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지훈 선수가 빠진 거는 SSG한테 엄청 크죠. 맞아요. 그동안에 네. 뭐 워낙 선수 본인이 경기 욕심도 많은 데다가 박상환 선수랑 가장 많은 경기 소화하면서 내야 외야의 중심축 역할을 해줬는데 최지훈 선수가 최소 3주 이상은 빠지게 그러게요.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자가 없죠. 최지훈 선수가 타격이나 수비로 봤을 때 지금 뭐 외야를 이제 에레디아, 하지훈 뭐 이렇게 가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백을 메우는 자리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최지훈 선수 없으니 쓱 외야가 구멍이 보이던데 유니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박지환 선수 외야 전향한다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고심이 깊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또 1군 복귀했습니다. 구속과 구위 모두 또 2군에서 잠깐 또 쉬는 동안 휴식 취하는 동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심리적인 안정까지도 또 찾아왔다고 하는데 마무리는 아니고 마무리 앞에 나오는 투수로 그러니까 셋업 맨 정도로 또 기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산은 지난 주말에 한화전에 필승조 모두 연투했습니다만 13연패 그리고 한화전 7,020일 만에 스윕을 허용을 했다고요. 아니 일요일날에만 13연패 이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야구팬 여러분들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웬만하면 일요일은 좀 이겨달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게 일요일 지면은 일요일 당일 기분 나쁘죠. 월요일 기분 나쁘죠. 화요일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틀 정도 기분이 더 나쁜 건데 일요일에만 지금 13연패를 했으니 두산 팬 여러분들이 또 이 주중 딱 시작하실 때 월요일날 기분 안 좋으면 한 주가 기분 안 좋거든요. 이게 13주 동안 연속이 됐다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네. 심지어 일주일에 이제 6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3연전 2번 한다 쳤을 때 5승 1패라고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5승 1패가 체감이 좀 기분이 나빠. 일요일날 지면 네. 맞아. 왜냐면 네. 월요일까지도 어떻게 출근하고 뭐 직장들 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제 또 졌던데? 이러면은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요일별 승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화요일날 성적 안 좋으면 월요일날 놀아서 그렇다는 이런 얘기는 저는 거의 안 믿는데 이게 계속 13연패 연속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짜증이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화 상대로 무려 7,020일이면은 와, 뭐 김태견 선수 태어나기 전이던데요, 이게? 예, 그죠? 태어나기 근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러면 이거 대통령이 몇 분이 바뀐 겁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게 뭐 그렇게만 봐도 세월이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진짜 엄청 오래된 세월을 지금 두산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두산 팬들이 겪었다는 게 또 좀 아이러니고. 그러게, 네. 류현진 선수가 고3 때래요. 그러면 이게 한 2005년 이럴 때니까. LA 다저스도 가기 직전, 한화 그러네, 이글스도 그러네. 가기 직전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데뷔하기도 엄청난 전이니까.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이승엽 감독이 좀 위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얼른 이 두산 베어스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추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본편 주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또 독려 한번 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부터 찾아주신 분들 1233분 모두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또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본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좋아요 누르고 있을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역시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 이 주축 선수 이탈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즌 70승 고지에 선착하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 확률을 76.5%까지 또 끌어올린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장 큰 위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는 건 이미 사실은 1위를 거의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 야구 특히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외국인 에이스 투수 제임스 네일 선수가 부상으로 또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24일 MRI 검진 결과 턱 관절 골절 소견을 받았고 25일 턱 관절 고정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네일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창원 24일이었죠. 창원 NC전에서 선발 등판해서 데이비슨 선수의 타구에 얼굴을 맞고 얼굴을 감싼 채 더그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했습니다만 결국엔 턱관절 골절 소견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이 네일 선수의 부상 이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뭐 그날 영상을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충격적인 거는 네일 선수가 곧바로 본인이 이제 락커로 뛰어가는 그렇죠,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출혈이 있었고 본인이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 조치를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때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인근 병원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근 병원에서는 검사를 했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 일정을 잡은 건데 턱관절 골절이라 수술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또 거의 응급수술 같이 했고 현재로서는 정규 시즌 복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뭐 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네.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국 시리즈가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되면 10월 거의 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과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8월 27일이니까 이제 한국 시리즈 할 때까지 약 2달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뼈 붓고 아물고 뭐 요거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전 감각을 되살리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 또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랬을 때 다 낫고 나서 뭐 재활 등판 거치고 또 이제 몸 컨디션 끌어올리고 하는 게 2달 안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정말 진짜 좀 기아가 어쨌든 네일 선수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고 네. 기아도 방법이 네일 선수가 돌아와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길을 가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회복 속도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수술 후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마운드에 복귀하는 것은 또 이제 장은상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불가능하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네. 게 이게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도 지금 스웨이님 플러스 말씀해 주시는데 시니콜토치님도 말씀해 주신 게 이 아산병원이 아무래도 현대 그쵸, 현대 그룹이니까 아산병원이잖아요. 네. 기아차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런 게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병원 사정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하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네, 그게 네네. 무슨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히려 이것도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도 그거는 전혀 아니고 정말 운 좋게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편성이 나와서 그거를 차고 응급수술로 들어간 거지. 그게 어떤 뭐 그룹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수술을 잡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그러네. 요거는 또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응급 수술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한 것은 맞지만 또 이제 뭐 그룹 차원의 푸시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댓글은 사실은 또 이제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과는 또 이제 연관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이 추축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선발진의 누수가 시즌 초부터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1선발의 역할을 맡기로 했었던 윌크로 선수는 5월 초에 팔꿈치 부상으로 또 이탈을 했고요. 이의리 선수도 6월 달에 또 팔꿈치 수술 받고 시즌을 마감을 했고 또 여기에 이 부상 대체 선수로 영입한 이 캠 알드레드 선수 영입했습니다만 크로우와 알드레드 모두 다 팀을 이탈하고 말았으며 팀을 떠나고 말았고 윤영철 선수는 7월 중순이었죠. 척추 피로골절 증세로 팀 전력에서 또 이탈을 했는데 요 척추 피로골절 증세 같은 경우에도 재활에만 2달, 3달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윤영철 선수도 사실상 뭐 올 시즌에 돌아오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금씩 윤영철 선수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 해도 기아가 그것까지 이제 무리할 생각은 없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윤영철 선수가 물론 올해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정도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땡겨가지고 쓸 만큼의 기량이 확실한 카드냐라는 건 저는 조금 오히려 휴식을 주고 확실하게 내년을 준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기아가 물론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우승이 거의 유력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윤영철 선수 카드를 꺼내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에 또 이제 다롱현 형님께서도 또 기사 내용 또 긁어주셨습니다. 기아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규 시즌용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잔여 정규 시즌을 맡기는 방법과 별도 영입 없이 국내 선발에게 그 자리를 맡길 수도 있다. 현실적인 건 후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에릭 라우어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일단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탈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은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남은 시즌 쭉 이제 믿고 맡길 수 있을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선발 자리, 5선발 자리는 이제 황동화 선수, 김도현 선수로 채워서 시즌을 치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 자리를 더 이제 토종 선수에게 맡기게 된다면 진짜 이게 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대체 선발이. 대체 외국인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좀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스탠스가 좀 데려오기도 쉽지가 않고 네. 데려와서 적응을 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그렇죠. 게 좀 대세긴 해요. 그래서 결국 대체 선발로 가려면 국내 자원을 기용하는 게 수순인데 그걸로 봤을 때 기아는 현재 2군에서 선발을 도는 김건국 선수. 네. 그다음 1군에서는 임기영 선수가 또 선발 경험이 있었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 두 선수 중에서 아무래도 중용을 받지 않겠나 이러는 게 조금 대세론이긴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창에도 걱정하시는 게 그럼 이제 양현종이랑 라우어만 사실 좀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선발진을. 그럼 나머지 이제 일주일에 5번 나오는 선수 중에서 3명이 사실은 좀 이제 이 기회를 받는 이 대체 선발이라고 또 봤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물론 이제 이 남은 경기 수 이 좀 다른 팀들이 뭐 쫓아가기는 물론 힘들기는 하겠죠. 지금 5.5경기 차기는 한데 하지만 또 이제 막판에 또 약간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성이랑 당장 해요. 네, 주말에. 네, 네, 네. 근데 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양현종 선수가 오늘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양현종 선수는 일요일 날 뭐 들어가겠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토요일 등판이 결국 중요한 건데 네. 그 경기에 맞춰서 만약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2개 다를 잡힌다. 그럼 3.5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그 전에 뭐 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자 팀들이 승패가 네. 그렇게 되면 3.5와 5.5 느낌이 다르단 느낌이 좀 말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 상황을 잘 넘어가는 걸 현재 기아로서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일 선수의 대체자는 일단은 없이 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라오 선수 기복이 있다는 거, 뭐 6.08의 평균 자책점, 뭐 세부 내용은 좀 좋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성적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국내 선수로 일단은 조금 대체할 것 같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선수가 근데 이제 한국 시리즈 등판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규 시즌 마치고 기아 타이거즈가 3주 정도 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전 등판 경험 없이 뭐 2군 등판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마운드에 돌아오게 될 텐데 이랬을 때 어떤 게 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복귀 시나리오일까요? 이 턱관절 부상을 당한 선수가 국내에도 여러 명 있었는데 네. 제가 인천 갔을 때도 뭐 물어봤었는데 해당 당사자 선수한 그 부상을 극복했던 입었었던 선수한테 네. 문제가 뭐냐 먹는 게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죠. 아, 그쵸. 먹는 게 제대로 못 먹어서 체중이 거의 한 10kg 가까이 빠지는 데다가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그쵸. 게다가 내일 선수가 지금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는 무대는 한국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긴장감이 더해지는 연속되는 거니까. 경기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고 게다가 그냥 선수 자체가 먹는 것도 문제인데 체중이 빠지는 거 플러스 힘이 없다는 거야. 복귀했을 때. 네네네. 근데 이게 강속구를 던져야 되는 투수 입장에서는 순간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게 어려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러게요. 원활한 망고님 컨디션을 말씀처럼 유지하기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어도 정상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은 좀 어렵다는 말이네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기적이 좀 필요한 그렇죠. 기아 입장에서는 기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확정해 둔다면 내일 선수가 안면 부상 복귀 뒤에 타구에 맞은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시간 정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한국 시리즈라는 이 무대의 중압감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기아 타이거즈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플랜 B를 또 빠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선발을 사용한다면 네. 쓴다면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죠. 지금부터 해서 최대한 마지막 그 정규 시즌 막판까지를 시즌이라도, 네. 거의 연습 경기라 생각하는 거야. 경기 네. 감각 끌어올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 음. 아니면은 이 라우어와 양현종 선수 카드를 얼마나 돌려 쓸 거냐. 진짜 만약에 끝에 경기차가 많이 좁혀졌어. 그러면 4일턴을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최대한 체력 관리 가면서 정규 시즌 막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가을 야구에서는 제일 풀파워가 돼 있는 양현종과 라우어를 밀고 나간다. 한 3선발 체제를 또 그렇죠. 극적으로 또 쓴다고 하면 4선발은 거의 네. 불가능하죠. 이렇게 네. 되면 한국 시리즈만 한다 쳐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전 두산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을 야구 3명만 있어도 갑니다. 사실 한국 시리즈 때는 거기다가 이제 만약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아우 네. 어떻게 3명으로 저거를 해요. 하지만 네. 한국 시리즈는 사실상 진짜 경기 많이 해도 7경기만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만 어떻게 좀 몰아서 나온다면은 가능도 할 것 같다는 생각 맞습니다.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국 시리즈를 만약에 출발한다 싶으면 라우어 양현종을 1, 2선발 고정으로 가고 마지막 3명 마지막 3번째 선발은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다 때려박고 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 플랜 B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산이 2015년 때 니포트 장원주 유이관으로 또 우승을 했었었죠. 다령현 형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일 선수가 큰 무리 없이 잘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트라우마 없이 또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심지학 단장이랑 어제 통화했는데 네. 어제 병원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통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교수님이니까 지금 아산병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일 선수랑 같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했었다는데 거의 뭐 울고 뭐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요,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니까 그게 본인도 좀 이게 그러고 하고 하니까 내일 선수가 근데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일 선수가 막 네. 심지학 단장한테 마음소리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아 참 이제 얼만큼 내일 선수도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강한 선수면 본인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팀을 먼저 생각하고 아 내가 빠지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잘 회복해서 기적이란 게 만약에 있다면 내일 선수가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들 또 이제 사이 주제 소통 시간 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선수 그동안 쉬라고 해도 안 쉬었던 선수인데 또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됐다라는 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최동원 선수 소환은 너무 사기죠 얘기를 하셨는데 시니콜토치니 진짜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진짜 최동원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 4경기 등판해서 4승을 이걸 어떻게 했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거죠. 지금 3선발 체제 요것도 사실은 진짜 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4경기에서 4승을 하고 이걸 우승을 시키셨는지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가 좀 듭니다. 영원히 안 깨지겠죠? 그럼요. 이거는 뭐 전혀 안 깨질 것 같아요. 기아 에이스 내일 선수 큰 부상 당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아 선수들이 꼭 힘을 내서 이 계기로 내일 선수 목까지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아 선수들이 내일 선수에게 영상 편지 보내면서 울컥하던데 보면서 저 역시도 울컥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 외국인 선수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한 시즌 내내 동고동락하고 여기저기 원정 떠나다니면서 또 저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내가 또 좀 도와주고 타선에서 득점 지원도 또 해주고 수비도 해주고 그래서 저 선수 덕분에 또 팀의 승리를 거둬가는 경우들도 또 있으니까 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진짜 좋은 팀의 이 표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일 선수가 또 이 응원 받고 열심히 좀 잘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니아빠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부상 장면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도기자님, 장기자님, 도장 커플 조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분들께는 팬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롯데 이번 주 화수목 하나 수입하면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근데 빠니아빠님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네요.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롯데 팬분들 9치열 한번 기대해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화 수입하면 13.5경기로 이제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뭐 KT와 SSG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한화의 발목을 딱 잡는다 그러면은 사실 롯데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롯데가 좀 가을 야구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위권 팀이 잘하는 와중에 근데 자력은 힘들다. 중간에서 나락을 가는 팀들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한화하고 KT가 괜찮은 건 뭐냐? 그 조건이 성립이 됐어요. 그렇죠. SSG하고 NC가 좀 훅 꺼져 앉았단 말이에요. 롯데가 지금 바라야 되는 건 뭐냐? 이제 이 중간 팀은 바로 위 팀을 보는 게 아니라 두산이 어느 정도 더 내려오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기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사실 뭐 SSG가 떨어지는 그 5위 한 자리만 요거 어떻게 뭐 먹지 않을까 뭐 하나나 롯데나 노려본다면 혹은 이제 KT가 노려본다면 그 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두산의 말씀하신 대로 두산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걸핏 잘못하면 두 자리가 뒤집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5위하고 6위하고 7위까지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팀들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승패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꺼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서 다른 변수가 하나 나와야지
이 SSG 하나보다 밑에 있는 롯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하나 이글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롯데 자이언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중 하나와의 3연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롯데를 상대로 만약에 뭐 수입이라도 거두게 된다면 진짜 가을 야구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고 롯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두 팀 한쪽으로도 몰린다거나 아니면 롯데가 진짜 3경기를 다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2승 1패씩 또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요거는 또 사실은 이제 5위 경쟁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분수령이라 봐야죠. 그렇죠. 화수목 그렇죠. 경기를 네, 좀 잔잔한 이 표면에 이제 돌 하나 또 던지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겠습니다. 거인TV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또 이제 후원해 주셨죠. 요즘 날씨는 9월에도 엄청 더운데 2시 경기 해야 되나요? 여기서 근데 저 오늘 출근할 때 슬쩍 이제 걸어오면서 느끼니까 왜 이렇게 시원해? 이랬는데 오늘 좀 구름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체감상 부산은 좀 다른가? 네. 나아졌어 확실히. 엄청 선선하던데요? 확실히 오후에도 제가 출근해서 야구장 나가보면 네. 그 전주하고는 좀 달라요. 맞아. 이게 한 주가 지났어.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더 떨어진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렇겠죠. 예보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폭염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지금 이제 8월 말이기 때문에 뭐 9월부터는 사실상 뭐 가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맥콜로버님 네. 재밌다. 일요일 2시 라팍 32도입니다. 32도면 춥죠. 왜 그래 맥콜로버님 또 진짜. 라팍은 또 그렇구나. 근데 32도가 춥다니요. 일단은 뭐 좀 날씨 보기는 해야겠지만 뭐 일단 일정 뭐 짤 때 사실 이제 뭐 그렇죠? 9월 달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에스트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이글스 김경문 감독 양상문 코치 부임 이후에 팀이 갈수록 끈끈해지고 있네요. 병살타 3개 치고도 경기를 이기는 거 멋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김경문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에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나는 그건 진짜 처음 봤어. 한 경기도 지휘를 안 했는데 근조환이 딱 구단 앞에 이제 구장 앞에 박히는 건 진짜 처음 봤는데 어쨌든 진짜 이 오셔가지고 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제 선수단도 좀 잘 따라오는 것 같고 그죠? 물론 조금 돌아가시는 것도 있죠. 네, 예전에 네.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구단 SNS에 가보세요. 아직 그때 댓글이 있습니다. 있죠, 다 있죠. 여전히 그 여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여론이 저는 이제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야 우리가 참 그때 뭔 소리 한 거야?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때는 충분히 걱정하실 만했죠. 충분히 걱정할 만했고 그때 그러한 여론이 모여서 감독님한테 피드백이 들어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감독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신 거고 그런 게 다 긍정적인 효과로 어우러져서 지금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때와 다른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 팬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이 장은상 기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에스트님 5,000원 또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김경문 감독 쓸럼쓸 이미지가 컸는데 요즘 선수들 돌려쓰면서 팀의 긴장감 불러일으키는 거 보면은 또 놀랍다. 역시 경쟁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기세를 이어서 곧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눌러보자. 1935분 들어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 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1분께서 눌러주셨는데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300개도 넘어서 400개까지도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5강에 대한 이야기 같이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미스터 제로 박상원 선수의 활약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가 KBO 리그 2024 시즌 순위 싸움의 막판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화 56승 2무 60패로 7위인데요. 하지만 SSG 6위와는 승차 없고 5위 KT와도 단 한 경기 차밖에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두근두근 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5강 경쟁 지금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저희가 순위표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지금 댓글에 기억력 좋으신 분들 너무 많아. 장은상 기자님 그때는 롯데가 5위 가능성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댓글을 봤는데 제발 말하지 마요. 제발 진짜 기억력 너무 좋으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발 말하지 말아라. 롯데가 된다고 했더니 또 지금 이게 뭐냐 이러한 여론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적극 수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롯데가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사나이가 또 칼을 뺐으면 네.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 생각하면 빨리 바꾸는 것도 좋을 수도 아니죠. 있어요. 여기선 변화구가 없죠. 여기서 바로 직구죠. 여기서는 뭐 바로 직구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롯데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사이 소통 시간 때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5위 한 자리만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위 두 선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걸핏 잘못하다가는 4위, 5위 두 자리의 주인이 모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두산, KT, SSG, 한화, 롯데까지도 사실은 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실 롯데가 가능성이 있으면 NC도 지금 롯데랑 반경기 차거든요. 그러면 사실 NC까지도 아직까지 막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위부터 9위까지니까 막판 순위 경쟁이 진짜 재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3연전을 지금 계속 일단 가니까 그러면 그리고 잔여 경기 일정이 또 9월에 소화하니까 전혀 제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팀이.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위를 지키고 있는 건 지금 KT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배는 KT라고 보는데 일단 정배는 KT. 그래도 밑에 팀들이 경기 수가 상대적으로 KT보단 적으니까 그렇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이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상 기자님 덕분에 하나가 가을야구 갑니다 얘기하셨는데, 요즘 간꿀력이 좀 세졌기 때문에 일단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반기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 주중 3연전 동안 하나가 롯데를 만난 이후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정말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와 가을야구의 이 이야기를 또 같이 또 나눠봐야 되겠죠. 2006년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 했고 2007년 정규 시즌 3위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또 암흑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무려 16번의 시즌 중 최하 8번이나 찍었고요. 이 기간의 가을 야구는 2018년 당시 이제 한용덕 감독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8년 3위가 또 유일했었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곧장 탈락했던 게 마지막 가을 야구 기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또 가을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 하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10경기에선 8승 2패, 1992년을 넘어서 개막 후에 10경기 최고 승률을 찍으면서 출발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고산병 걸리신다라는 하나 팬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부진과 부상 속에 또 추락을 하다가 5월 한때에는 최하위로 처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결국에는 최원호 감독이 경질이 됐고 김경문 감독이라는 승부수를 또 꺼냈는데요. 김경문 감독 체제 이후에 32승 1무 28패 5할 3푼 3리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최원호 감독 때와는 지금 성적이 또 많이 반등한 모습인데 어느 점이 좀 가장 달라졌다고 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동훈 코치랑 양성문 코치랑 두 분이랑 다 통화를 했는데 네. 코치님들의 얘기는 뭐 일관돼요. 훈련량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게 그 훈련이에요. 왜냐면 그 타자로 치면 이제 BP죠. 네. 배팅 프랙티스를 시간을 엄청 늘렸대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양치기죠. 양으로 그냥 승부를 이제 보는 거의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뭐 근데 질도 챙기는 게 이분들이 요즘 코치님들 중에서는 나이가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팀의 어떤 그런 보고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팀의 자료, 영상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가가지고 선수들이랑 본대. 그런 피드백도 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긍정 효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양도 되고 질도 되고. 그래. 제가 딱 이제 장은상 기자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안경현 위원님이 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하나는 훈련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체력 안배 아니면 휴식도 중요한 거 맞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 같은 팀은 이제 기본기를 선수들이 키우는 게 자기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그거 조금 더 친다고 지치고 그러지 않는다. 딴짓만 안 하면 체력 관리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또 적용이 된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사실 예전에 NC 시절 때 김경문 감독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먼 감독님이셨거든요. 물론 이제 감독님 스스로는 지금 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밑에 코칭 스태프 여러분들 혹은 이제 선수단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 그리고 뭐 분석 영상들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신구 조화가 어쨌든 선수단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와 훈련 방법에 있어서도 좀 접목이 되고 있다는 생각 드네요. 그렇죠. 감독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칭 스태프가 제일 중요한 현장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에이 뭐 그냥 감이지 뭐 약간 이렇게 가면 뭣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현장에 있는 일선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올드 스쿨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또 가져왔어. 양을 가져가. 그 다음에 또 양상문 코치는 지금 투수들 러닝 훈련까지도 같이 병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는 쉽게 가려는 거를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양 코치님은. 그런 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8월 하나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하나가 20경기에서 13승 7패 6할 5푼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세긴 세다. 14승 6패 7할 승률에 삼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승률이 높았는데요. 7회까지 특히 앞선 경기 승률이 9할 1푼 7리 11승 1패 이 역전패를 허용한 경우 7회 이후에 역전패를 허용한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선발진의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 와이트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문동주 선수, 바리아 선수가 5이닝 이상을 또 책임져주고 있는데 뒷심이 또 몰라보게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 어떤 점에서 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박상원 선수를 포함해서 불펜진이 결국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또 김선 선수. 그렇죠. 김선 선수가 주말에 힘든 시간 보냈지만 물론, 그 전에 13경기 연속 무실점 하면서 사실 그 일전에 김선현 선수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렇게 근접한 타이트한 점수차에서 내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그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선현 선수가 9위가 있는 불펜 투수가 추가됐다는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리려 했지만 선발진이 결국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게 크다. 그쵸. 바리아가 물론 살짝 탑승을 해서 가는 면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스 류현진으로 이어지는 원투펀치가 거의 지금 사기급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뒷심이 정말 강해진 거 역시 박상원 선수 얘기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화의 상승세 원동력 불펜의 힘이 큰데 그 중에 중심은 역시 박상원 선수죠. 그 다음에 일요일 경기에서도 류현진 선수에 이어서 등판하면서 2이닝 동안 삼진 2개 잡으면서 무실점 정말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마무리 투수 보직을 맡으면서 시즌을 맞이했습니다만 5월까지 평균 자책점 9.00에 그치면서 마무리 보직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막 점수차 많이 벌어져 있고 뭐 페라자가 뭐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다쳤는데 지는 세레머니 하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분위기 좀 읽어라. 뭐 지금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데 마운드에서 뭐 이렇게 세레머니 크게 하고 뭐 그러는 거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팬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그 이후에 주현상 선수가 마무리를 맡았고 박상원 선수가 묵묵히 다시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8월에 반전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11경기에서 1승 4홀드 1세이브 0.00 미스터 제로입니다. 15경기 연속 무실점 행전 지난 7월 23일부터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15경기 기간 성적이 2승 5홀드 1세이브 0.00 16이닝 6피안타 삼진도 무려 22개 잡아냈습니다. 무실점이고 삼진과 볼넷 비율도 7.33개 삼진 22개 잡으면서 볼넷이 딱 3개밖에 투수이지 않아요. 어떤 점이 또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걸까요? 양 코치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힘을 빼라는 얘기를 오히려 많이 했대요. 힘을 빼라. 박상원 선수가 9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좀 이렇게 흥분되거나 올라오면 자기 9위를 더 강하게 던지려는 이런 면모가 좀 있어서 오히려 힘을 빼라. 가지고 있는 기본만 하려고 해라. 넌 그래도 9위가 잘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박상원 선수가 그런 거에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오히려 좀 편하게 던지니까 9위는 150 가까이 나오는데 제구도 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갈 수가 있고 게다가 볼삼비 비율도 줄고 이러니까 본인도 자신감 없고 지금 어쨌든 박상원 선수는 그 전에도 했지만 멀티이닝 이상을 계속 던졌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서는 이게 잘 맞물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사실 양상문 투수 코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뭐 바뀐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박상원 선수도 마찬가지, 김선우 선수도 마찬가지. 가장 큰 변화를 멘탈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상황에 기용할 수 있도록 점차 로우 레버리지부터 하이 레버리지까지 중요한 상황까지 이제 기용을 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하죠. 안 좋은 선수는 부담감 없는 상황에서 기용을 하고 좋은 선수는 또 이제 점점 중요한 상황에 이제 기용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선수에게 또 자신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박상원 선수 불펜 문을 열고 나갈 때 문구가 보이는데 많은 감정을 느낀다. 매진 신기록도 세워주시고 우리 선수들 기죽지 않게 힘을 주고 도와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운드 올라갈 때는 정신없지만 항상 그 문구를 보고 간다.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팬분들께서 환호해 주신다라는 얘기. 이 대전구장 문구가 뭐냐. 내가 던지는 이 공 안에 최강 하나를 외치는 팬들이 있다. 이게 사실 진짜 멋진 말이기도 하고 이 프로 선수들 이게 사실 하나이글스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 선수들이 항상 새겨야 될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그 문구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뭐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스케치북 문구 포기하지 마. 우리도 우리 니네 너네 포기 안 했잖아. 포기했잖아. 이거부터 또 이 한화의 반등, 이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프로 스포츠는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제 잘 읽어야 되겠죠. 저 문장은 내가 던지는 20안에 최강 하나를 외치는 팬들이 있다. 이 문장은 양상문 코치가 쓴 건데 네. 양상문 코치한테 제가 왜 썼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잖아 선수들.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그냥 볼 수 있게 계속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보고 이렇게 느껴.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결국에는 코칭 스태프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음. 어쨌든 코칭 스태프가 뭐라는 잔소리처럼 느껴질 그럼요. 수 있지만 네. 야 니네 응원하는 팬들 생각해서 열심히 네. 하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선수들이 스스로 또 느끼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소리를 아예 박제해 놓는 거지. 음. 계속 들을 수가. 그러게. 진짜 잔소리도 아니야.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니컬 토치님 양코치님 문과 감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운송하나요? 문과 이 감성 얘기하시고 좋은 문인가요? LG 부임하자마자 한 멘트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였는데 진짜 어떻게 저런 멘트들을 생각해내실까 참 이런 부분들이 멘탈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니컬 토치님 박상원이 구위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양코치님이 지금 구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던지라고 했다고도 하네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수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믿도록 하는 것 같다 유니콘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프로에 지명되는 선수들은 다들 재능이 있어서 지명이 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들 뭐 난다긴다 고등학교 때는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왜 프로 와서는 자 비리비리한 공을 던질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자신감 문제 또 자기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보여주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새롭게 찾아서 하려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건데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활약을 바탕으로 19년 만에 두산전도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승세 하나 지난 주말 23일 7대4, 24일 7대6, 25일 3대1로 두산을 꺾고 수입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두산의 3연전 수입을 거둔 게 2005년 이후로 무려 19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우와 추억의 이름들이다 진짜. 운동환, 김혜니. 당시 승리 투수가 문동환, 정민철, 김혜님이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세월이 느껴지면 정민철 지금 이제 위원님이시죠. 그렇죠. 네,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정한 KBO 리그의 암흑기였죠 저 네. 때가. 정말 진짜. 그러게.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하나의 글스 지금 상승세 이어서 과연 이제 5위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5강 경쟁 끝까지 또 이겨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이 3연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화 롯데의 경기에 저희가 시리즈 한번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이 문동주 선수와 박세웅 선수의 또 예측으로 가져왔는데요. 문동주 선수는 6승 7패 5.71의 평균 자책점, 박세웅 선수는 6승 9패 5.4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은상 기자님이 준비하신 오늘의 픽 어디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둠의 한국 시리즈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 이 두 팀 이 화수목 경기로 갈린다 봅니다. 사실 그렇죠. 올해의 농사 이 화수목에서 갈린다고 무조건 봅니다. 올 시즌의 가장 중요한 3연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3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 게다가 우한 또 미래. 박세웅 문동주거든요. 과감하게 픽갑니다.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네. 문동주 선수로 가요. 오늘은 문동주 선수 하나의 글씨의 승리다. 문동주 선수 하나의 글씨의 승리. 왜 박세웅 선수가 한화전 상대 전적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네. 최근에 그 전보단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좀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문동주 선수는 9위를 거의 다 회복했어. 제가 볼 때는 진짜 RPM이나 이런 걸로 봐도 너무 지금 구속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본인이 이제 결정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포크볼을 잘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자, 있어요. 지금 이제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민심이 지금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 픽 좀 하지 마요래. 박세웅 완봉 축하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장 기자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다 분석해서 온 거니까 요번 한번 더 믿어보시고 또 최근에만 조금 흐름이 안 좋았지 그 전에는 또 잘 맞추고 계셨어요.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경기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네. 그 합법적 토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지만 지갑을 안 가져왔다. 네. 이런 드립을 인해서 제가 실망드렸었는데 제가 오늘은 리얼로 가겠습니다. 아, 뭘 가기는 어딜 가. 오늘은 제가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제 사랑을 베팅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의 사랑을 베팅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예. 이제 한화이글스가 네. 과연 승리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투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위에 올라가는 이제 커뮤니티 투표글에 여러분들께서 찍어주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후원도 한 번씩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 아까 윤용수님께서 5,000원 후원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동주 선수 롯데 약하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상대 전적에서 두 선수 다 그렇게 좋지는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네. 문동주 선수가 또 원정에서 갔을 때 아무래도 1회 그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오늘은 1회를 어떻게 넘기느냐 사직의 네. 1회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니아빠님 2,000원 추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상 기자님 외모도 너무 잘생기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호감이셨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니 근데 하나 찍었으면 오히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꿀이면 롯데가 이긴다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믿어보십시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녹는버터님 2,000원 고맙습니다. 썸니폼 그러니까 서머 유니폼은 모든 억가를 이깁니다. 밤꿀마저 이긴다면 썸니폼은 주술도구가 확실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경기 진짜 이런 이 성원을 담아서 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경기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원래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좀 많이 찾아주셨더라고. 2,000분 2,150 뭐 8분 계셨습니다. 지금 2,086분까지도 또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개수도 무려 457개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반꿀 티셔츠 지금 이제 링크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죠.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장에 35,000원 지금 할인가 배송비 포함돼가지고 35,000원인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구매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혀 제3의 눈이 나오지 않아요. 편합니다. 전혀 굉장히 제3의 눈이 나오지 편하다고. 않습니다. 네, 네. 아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너무 한번 편안하게.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죠. 수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예. 네, 한번 또 저와 구매.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 편집 PD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와 오늘 진짜 경사야 경사야. 우리 진짜 브런치 더- 경사야. 잘 들려나봐. 그러게.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저희 방송하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잊지 마시고 저희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내일도 찾아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